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기부금의 2월 송금산입. 자, 이거는 뭐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 우리 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과거에 있었대요. 올해에는 시인 부족이 있었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해 시인 부족의 범위 내에서 과거에 상각부인액을 여러분들 2월에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잖아요. 맞죠? 그 개념이 좀 필요해요. 보시면은요. 자, 보시죠. 자, 전기에 기부금 지출을 1,500원을 했대요. 1,500원 했는데 단기의 세법상 한도는 500원이랍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는요, 나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 접대비 한도 초과는 좀 나쁘네? 해서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을 아예 못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는 야, 공익적인 지출을 너무 많이 했다. 안타깝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세법은 어떤 의도냐면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기부금을 한도에 미달하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기부금 한도 미달하게 하면 이 한도 초과를 2월 시켜가지고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컨셉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자, 단기에는 자, 한도가 2,000원이래요. 단기에는 한도가 2,000원이고요. 근데 기부금 지출을 1,500원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송금 산입이 원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2,000원이 한도인데 1,500원 지출했으면 잘했네 끝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원래는 세무증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원칙도 시인부족이 또 원래 세무증 없잖아요. 맞죠? 없는데 딱 보니까 세무서가 과거에 공익적인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송금 부인된 게 1,000원이 있었네? 1,000원 있으니까 올해 500원 한도 미달했지? 그럼 보면 이 한도초가 1,000원 중에서 500원을 송금, 예전에 바로 띄웠거든요. 500원을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야,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 이건 암기예요, 암기. 우리가 2월 결손금도 여러분들 결손금도 10년, 15년, 5년간 2월에서 우리가 각사소득에서 뺄 수 있었죠. 그런 게 여기 기부금도 있어요. 자, 암기사항이에요. 저도 힘들어 이거 할 때. 저도 피해자예요, 여러분들. 저 공부할 때 바뀌었거든. 짜증나가지고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뭐냐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초가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2월에서 송금 산입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지금 올해 연도가 2022년도래요. 2022년도인데 이렇게 경과 규정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 이것도. 근데 좀 빡칠 거야 아마 여러분들 좀 그 2월 결손금하고 이거 좀 헷갈리실 거예요. 기부금 한도 초과는요. 2013년도 이후에 한도 초과만 왜 지워져? 10년간 2월이래요. 알죠? 그 말을 여기 보이시죠? 2012년도까지의 지출액은 5년만 2월이 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만약에 얘가 2012년도래요. 그럼 2012년도면 이 한도 초과는 2월에서 송금 산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5년이니까 2017년도까지 한도 미달액에서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근데 그럼 얘가 2013년도에 발생하면 2013년도 이후에 한도 초과 10년간 2월 돼서 송금 산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2022년도에 2월 시켜가지고 송금 산입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법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계속 송금을 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나중에 한도 미달할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거 있죠? 2010, 몇 년이라 할까? 2019년이라 할까? 2021년? 얘가 2021년이에요. 맞죠? 2021년인데, 우리가 2022년부터요, 2031년도까지요. 계속 기부금 한도 초과만 나왔대요. 기부금 계속 한도 초과만 나온 거예요. 되세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2021년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는 2031년도까지 계속 한도 초과만 있잖아요. 그럼 2월 송금 산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예요. 제가 이게 아마 2020년도에 개정이 됐었을 거예요. 2019년도까지는요,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만 뜨면은요, 송금 산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세법은 일단 결론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실게요.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를 단기 한도 미달액이 떠야 송금 산입해줘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자, 보실게요. 무조건 한도 초과가 있잖아요. 과거에 한도 초과가 있으면 단기에 한도 미달이 뜨든 한도 초과가 뜨든 한도가 있죠. 올해 연도에 세법상 한도가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해요.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 한도 초과를 무조건 송금에 산입시켜 줍니다. 한도 초과가 뜨든 한도 미달이 상관없어요. 올해 연도에 한도만 있으면 돼요. 올해 연도에 한도만 있으면 과거의 한도 초과를 무조건 송금에 산입시켜줘요. 되세요? 그러면 이 한도 초과는 이제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됐죠?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도가 뭐예요? 송금된 한도죠. 근데 과거에 송금 인정 못 해준 거 송금 산입시켰죠? 1,000원. 그럼 그것만큼 당연히 한도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법상 한도가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럼 이제 한도 초과가 500원이잖아요. 맞죠? 이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한도 초과가 계속 떠요, 이때. 만약에 예를 들게 여기다. 만약에 보세요. 얘가 만약에 얘가 3,000원이래. 3,000원이면 요게 한도 초과 1,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니까 2월 시켜 송금산입이 안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한도 초과가 단기에 뜨든 안 뜨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조건 한도만 있으면 무조건 송금을 추인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한도 초과가 1,000원 있잖아요. 근데 단기에 송금될 금액 2,000 한도 있죠. 그럼 얘부터 무조건 2월 시켜서 송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이 한도 초과는 이제 송금 먹었으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한도 초과는 이제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연도에 또 한도가 있으면 또 송금 추인되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외우신다. 곧 끝낼게,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죠. 요거. 기부금 공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무조건 여기.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무조건 우리가 한도 있으면 무조건 송금 인정해줘요. 맞죠? 왜냐면 과거의 기부금을 먼저 송금을 인정해주면 걔는 이제 송금 인정됐으니까 다시 요게 만약에 한도 초과가 뜨면 또 10년간 2월 되면 되잖아요, 또. 되세요? 그리고 이제 남는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단기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해주는 거예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무조건 과거의 한도 초과를 한도 미달이 뜨든 한도 초과를 뜨든 한도만 있으면 무조건 그 범위 내에 송금을 무조건 인정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아셨죠? 원래 이게 없었을 때는 쉬웠거든요. 아셨죠? 자, 됐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자, 자, 이제 입력하는 방법 설명. 자, 잘 보셔야 돼. 조말할 때, 그건 아니고. 자, 재미없었고. 자, 보시면. 자, 기부금 조정명세 아까 보셨죠? 7개 나온 거. 이 정도만 할게요, 그냥. 7개 나왔었죠? 자, 보시고. 자, 보시고.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불러오기를 눌러요. 아시죠? 그럼 원래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원래 예전에는 1번이 법정기부금, 2번이 지정기부금, 3번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번이 그 밖의 기부금.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변호사분이 나타났나 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24조 제3항 이거 어떻게 알아? 변호사도 아니고, 씨. 그죠? 똑같아요. 1번이 법정기부금이에요. 죄송한데 24조 2항은 법정기부금 외워주실게요. 그래서 2항은 법정기부금. 아니, 저도 피해자라니까? 저도 피해자야. 저도 피해자예요. 이거 바꾸는 거 고생했단 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3항이 지정기부금. 우리 시험에 3번 안 내요. 우리 사주 안 내요. 그 다음에 4번 그 밖의 기부금이 비정기부금이에요. 아시죠? 근데 불러오기를 하면은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옛날 거 못 고쳤네? 아니, 쪽팔려. 오늘 가서 바꿔야 되겠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자, 그래서 자, 들어보시면 이제 불러오기를 하면 컴퓨터가 이제 어떤 걸로 다 불러오냐면 지정기부금으로 다 불러와요.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면 컴퓨터가 여기에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한 걸 다 불러오거든요. 근데 무조건 지정기부금으로 세팅해서 불러와요. 알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고 이게 법정기부금이면 1번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정기부금 4번으로 바꾸셔야 돼요. 곧 실기도 할 거예요. 알죠?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옛날 거예요. 옛날 거. 괜찮아.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밖의 기부금이 뭐였냐면 우리가 아까 비정기부금이라고 했죠. 그렇죠? 비정기부금 무조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초율. 맞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우리가 세법상 금액이니까 세법상 올해 기부금이면 어음기부금 올해 연도의 기부금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문제 또 할게요. 맞죠? 그리고 어음기부금,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했죠? 이 어음기부금 컴퓨터가 안 잡아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알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자, 보시면, 그러면 이쪽에 컴퓨터가 불러오는 건 장부에서 기부금 처리한 것만 불러오잖아요. 근데 세법상 기부금 한도는 세법상 올해의 기부금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고가 매입, 의제기부금이나 저가양도 의제기부금도 여기에 여러분 그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자에 어떤 기부했는지.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저가양도 의제기부금 그 끝이죠. 여기다가 입력만 하고 끝인 거예요.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이든 고가매입 의제기부금이든 세법에선 기부금을 보니까 여기도 입력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중요한 건 저가양도 의제기부금 생긴 게 없죠. 하지만 고가매입 의제기부금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까지 하셔야 돼. 그렇죠? 이 조정 등록은 안 잡을 거예요. 컴퓨터가 절대. 어음기부금 하고요. 우리 기부금 쪽에서 컴퓨터가 잡는 건 비정기부금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비정기부금 그 밖에 기부금 클릭하니까. 하니까. 얘만 잡아요, 얘만. 나머지는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게 뭐냐. 요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반드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을 고려한 후에 금액이 돼야 돼요, 여기. 가산조정, 차감조정 있죠, 여기. 당기순이익, 가산조정, 차감조정 있죠. 우리 시험에는 기부금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이다라고 무조건 줘요. 그렇게 줘야 여러분이 낚이거든. 맞죠?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잖아.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나쁜 사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친구 낚시할 때 기분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쓰레기였구나. 안 그래요? 어렸을 때 되게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는구나. 다시, 그거 방금 했던 건 제가 이상한 말 한 거고, 우리나라 시험 낚시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꼭 기부금 반영 후로 다시 고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 가산조정이나 가려져 있는데,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에 반드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꼭 반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내거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내가 왜 안 했지? 뭐냐면, 가끔씩 시험에, 여기 보면 막혀져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막혀져 있잖아요. 흰색이 활성하고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감가상각비 쪽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었죠. 사용자 수정 눌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 수정 누르면 돼요. 수정 누르면 이 5가지가 다 활성화가 됩니다. 흰색으로.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집어넣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산조정, 입금산입이 가산조정이거든요. 송금산입, 차감조정은 꼭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부금,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에 금액이어야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진짜 여기 너무 중요해서 그래. 여기서 실수 더럽게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친절하게 다 주네. 이 생각하신단 말이야. 낚시에 거기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부금 제가 숙제 낼 거거든요. 보시면, 이따구로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따구로.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여긴 쉬워요. 여기는 뭐 하시면 되냐면, 2월 결손금 넣으시면 돼요. 우리 아까 기준소득 금액 구할 때 2월 결손금 뺀다면서요. 근데 그 2월 결손금은 우리 2022년도 시험 입장에선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컴퓨터 다 보여줘! 방금 도울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요거 뭐냐면, 이 기부금 2월액 명세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아래로 커서를 내리시면, 기부금 2월액이 뭐였을까? 한도 초과를 2월 시켜가지고 우리가 송금을 인정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여기다 하셔야 돼, 꼭 반드시. 알죠? 외우신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러면 그 기부금 한도 초과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했는지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알죠? 기부금 한도 초과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발생했다라고 2021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여기에는 옛날 문구예요. 그렇죠? 1번은 법정 기부금, 2번 지정 기부금인데 실제로는 2항 3항을 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한도 초과 송금 불산액은 얘가 2021년도에 한도 초과가 얼마 있었는지 그 입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공제액은 다 들어보시면,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자 보실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 보실게요. 만약에 2022년도에 이렇게 했다. 2020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 떴대요. 한도 초과가 얼마라고 할까? 6,000원? 6,000원이 떴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2020년 우리가 여기다가 6,000원 이렇게 넣는 거 일단은 되세요. 근데 만약에 2021년도에 기부금 한도가 2,000원 있었어. 그럼 이 6,000원 중에 6,000원, 2,000원 일단 여기 송금살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2,000원을 입력을 하셔야지. 기공제액. 이해되세요? 2020년도에 한도 초과, 2021년도 한도 있으면 일단 송금 산입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6,000원 중에 2,000원 송금 산입 받았을 거니까 남아있는 여러분들 기부금 한도 초과 4,000원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자동 계산해주고, 그러면 해당 연도에 송금으로 얼마 추인할지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실기할 때 이건 할게요. 그렇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교재 일단 몇 편